경고. 이 안내문을 보셨다면 당신은 아래의 수칙들을 지키며 호수공원을 산책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뒤를 돌아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는 판단은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가장 좋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알아주십시오. 일련의 규칙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규칙들을 잘 지켜주신다면 살아있기는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운을 빌겠습니다. 저감 호수공원에 들어가기 전 어떤 안내문을 보고 들어온 것이라면 이 넓은 호수공원을 통틀어 사람은 당신 한 명뿐입니다. 당신을 제외한 사람 형상의 것들을 믿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원 중앙에 존재하는 커다란 호수를 들여다보십시오. 호수를 본다면 당신의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은 보지 마십시오. 오래 보았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물속에 비친 당신이 어딘가 모르게 웃고 있다면 바로 시선을 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오랫동안 쳐다본다면 당신은 무조건 홀릴 것이며 그에게 홀린다면 더 이상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뛰지 마십시오. 뛰다 넘어져 큰 부상을 입으면 움직이는데 큰 제약이 생길 수 있으며 지나가던 누군가와 부딪힐 수 있습니다. 1번 수칙에 나와 있듯 이곳에 있는 사람은 당신뿐인 걸 명심하십시오. 산책로 중간중간 원통이 있습니다. 이 통 안에 어느 것이라도 넣는다면 당신이 이 공원에 있는 동안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소지한 것 중 가장 귀중한 것 혹은 가장 하찮은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넣어야 합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산책로를 걷던 중 시야에 어떤 남성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인다면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보십시오. 그럼에도 그 희미한 남성의 인형이 보인다면 눈을 감은 채 기침을 해주십시오. 10m마다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로등 위는 쳐다보지 마십시오. 특히 당신의 이름을 부른다면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본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쪽을 쳐다볼 것입니다. 항상 의식하십시오. 그것과 마주하는 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산책로를 걷던 중 누군가 뒤에서 쳐다보는 느낌이 든다면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가로등 밑으로 간 후 눈과 귀를 막고 1분간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기분 좋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바람이라면 잠시 휴식을 취해도 좋을 것입니다만 바람과 함께 알 수 없는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온다면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하거나 귀를 꽉 막아주시면 됩니다. 이들의 소리를 계속해서 듣는다면 당신의 행동을 조종하려 들 것입니다. 바람 이외에도 쉬쉬거리는 소리를 주의하십시오. 이 소리가 들린다면 그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처는 7번 항목과 같습니다. 귀를 꽉 막아주시면 됩니다. 이 쉬쉬 소리를 듣고 바로 대처하지 않으면 그들은 더 강하게 여러분을 현혹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의지를 흔들 것입니다. 공원에 산책로 불이 꺼져 있다면 그곳으로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6번 수칙처럼 저감시 호수공원에는 10m마다 가로등이 있습니다. 공원의 불은 정전이 되어도 꺼지지 않도록 비상전원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언가가 그 불빛을 가리고 있을 때일 뿐입니다. 저감시 호수공원의 물의 색은 보통의 물처럼 투명합니다. 이곳이라고 물의 색이 빨갛지는 않습니다. 만약 호숫물의 색이 불투명한 빨간색으로 변했다면 즉시 호수의 물로 뛰어들어가 주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발견하고 추적하기 시작한 것이니 물속에 완전히 잠수하여 3분 정도 기다려 주십시오. 다른 물과 다르게 물이 붉은색으로 변한 경우에는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저감시 호수공원의 물의 색은 보통의 물처럼 투명합니다. 이곳이라고 물의 색이 빨갛지는 않습니다. 만약 호숫물의 색이 불투명한 빨간색으로 변했다면 즉시 호수 주변을 빠르게 달려 벗어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발견하고 추적하기 시작한 것이니
최대한 빠르게 물과 멀어져야 합니다. 호수에 비치는 달의 색을 살펴보십시오. 노란색이라면 괜찮겠지만 붉은색의 달이 떴다면 즉시 호수공원을 떠나시거나 왔던 방향 반대로 돌아나가 주십시오. 붉은 달이 의미하는 것은 이곳 저감시의 안전수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안개가 여러분을 잠식하기 전까지 최대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눈을 가린 것처럼 앞이 점점 어두워진다면 눈을 감지 마십시오. 깜빡이는 것조차 안됩니다. 당신이 눈을 감는 순간 무언가가 당신의 시력을 가져갈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그땐 눈을 깜빡여도 좋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리기 전까지 눈을 감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십시오. 머리에 띠를 두른 소녀가 달리고 있는 게 보인다면 그녀를 절대 앞서가지 마십시오.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을 앞지르는 걸 싫어하며 여러분이 앞서가지만 않는다면 그녀는 머지않아 사라질 것입니다. 이번 수칙에서 말했던 것처럼 물을 본다면 당신에게 닥칠 일을 미리 알 수 있는데 미래를 내다보지 않더라도 한 번씩 당신의 모습을 물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20개 정도 간격이 가장 적당할 것입니다. 물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이 점점 투명해지고 있다면 호수의 물을 살짝 얼굴에 적셔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최대한 빨리 출구까지 가셔야 합니다. 산책 중 당신의 그림자의 개수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 위치에서 비춰진 가로등의 개수와 그림자의 개수는 늘 일정해야만 합니다. 구두 두 켤레가 호수 근처에 있다면 출구 근처에 닿았다는 표식입니다. 다만 구두를 발견했다는 것은 그 주위에 말도 안 되는 큰 발자국도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큰 발자국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큰 발자국이 보인다면 물속으로 들어가 잠시 몸을 숨겨주시기 바랍니다. 빨간색 물이라면 숨을 쉬러 머리를 내밀 필요가 없겠지만 일반적인 물의 색이라면 여러분의 입만을 내밀어 숨을 쉬어주시기 바랍니다. 땅을 울리는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릴 땐 절대 숨을 쉬지 마십시오. 구두를 보고도 산책로의 끝은 늘 당신의 선택입니다. 감당할 만큼의 산책이었는지, 과연 지금이 산책의 끝일지는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이길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되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마을 회관에서 알려드립니다. 저희 마을 행사를 시작합니다. 40년 만에 진행하는 전통 행사인 만큼 행사 규칙을 잊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저희 마을 전통 행사 안전수칙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전수칙은 딱 한 번만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을 행사는 기원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되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은 신성한 기운들이 마을을 둘러쌀 것입니다. 인간은 그 기운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항상 예의를 갖추십시오. 그들을 속이려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십시오. 행사 기간은 총 4일입니다. 첫째 날은 행사의 개막식, 둘째 날은 1차 축제, 셋째 날은 2차 축제, 마지막 날은 폐막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은 마을과 한 몸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저 마을의 몸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파도에 휩쓸리는 모래처럼.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마을 주민들과 거의 가족처럼 지낼 겁니다. 이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친절을 베푸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행사의 개막식은 마을 외곽에 있는 커다란 종소리가 4번 울림과 함께 시작됩니다. 종소리는 매우 크기 때문에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집의 북쪽으로 창문이 있다면 반드시 커튼을 쳐주십시오. 커튼이 없다면 두꺼운 이불로 창문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소리는 정확히 오전 6시 30분에 울릴 것입니다. 종소리가 울리기 전후 30분까진 되도록 외출을 삼가해 주십시오.
종소리가 다 울리고 나면 짧은 기도를 한 뒤 외출을 하십시오. 종소리가 울리고 난 뒤 마을 곳곳에서 5일장을 진행합니다. 5일장은 마을 안에서만 열립니다. 만약 마을 뒷산에 5일장처럼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음식 냄새와 노정삼들이 있다면 그 즉시 마을 이장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5일장은 맞습니다만 여러분을 위한 5일장은 아닙니다. 간혹 아이들 중 행사가 끝났는데도 안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일주일 내로 돌아오긴 하지만 평생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선택받은 겁니다.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전통 행사가 시작됩니다. 어른들은 요리와 불꽃놀이 등을 하며 친목을 다지고 어린아이들은 술래잡기, 물수제비 등 여러가지 재미난 놀이를 합니다. 하지만 놀이 중 넉건지기라는 놀이는 없습니다. 몇 년 전 있었던 그 사건 이후 해당 놀이는 금지되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은 문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행사 기간 중 유난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실종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경찰들과 협력한 상태이고 행사 기간 동안 순찰 병력을 더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종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마을 우물에 모여 마을의 번창을 위해 다 함께 10분간의 짧은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기도 도중 우물에 들어가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느껴진다면 반드시 그 충동을 이겨내야 합니다. 힘들겠지만 끝까지 버티십시오. 충동이 너무 강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 신체 중 일부분을 훼손하셔도 좋습니다. 밤이 되면 논밭에 모여 어른들만의 술판과 씨름, 바둑, 팔씨름 등을 합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신성한 기운은 더 강해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밤이 깊어갈수록 말과 행동을 더욱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논밭에서 흐물흐물 거리는 하얀색의 무언가가 여러분의 주변 시야에 들어왔다면 무시하십시오. 한때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던 존재는 아직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12시 이후부터는 다른 곳에서부터 온 마을 주민들의 축제 시간이며 그들은 자신들만의 시간이 방해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10번 수칙에서 나오는 마을 주민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주민이 아닙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여러분들과 같은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그들과 여러분들은 만나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개울가에서 개구리를 잡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어린아이들이 잡아온 개구리 중 색이 적색깔인 개구리라면 바로 풀어주십시오. 적색 개구리는 옆마을에서부터 간혹 탈출한 개체들이며 단지 희귀하다는 이유로 간직했다가는 평생 지우지 못할 최악의 기억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마을 회관에서 지급하는 전통 의상만을 착용합니다. 전통 의상을 착용하지 않고 행사에 임한다는 것은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마을 전통 의상은 하얀색 소복입니다. 여러분들께 지급된 의상에 붉은색의 무언가가 묻어 있다면 마을 회관에 이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잘 처리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행사인 땅굴 파기는 마을 중앙에 있는 땅굴을 삽이나 아무 채굴 도구 없이 5m를 파내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의 손으로 다 함께 파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몇백 년 전부터 계속 파왔으며 파면서 얻은 흙들과 모래들에는 신성한 기운이 담겨 있다고 믿어 진흙으로 만들어 피부에 바르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행사에 임해 주십시오. 이 땅굴은 깊이가 50m가 되면 흙으로 그 구멍을 메우고 위치를 옮겨 다시 파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장인 제가 50m가 되면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편하게 파내려가 주십시오.
폐막식은 마을 이장의 짧은 안내방송과 함께 폐막식을 종료합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은 마을 회관에서 배부된 부적을 대문 앞에다가 걸어주십시오. 신성한 기운이 갑자기 없어지면 그 기운을 대신하여 악의 기운의 자리를 대신해 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사 안내 방송을 끝냅니다. 부디 이번 행사도 안전하고 별탈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행사가 되길 바랍니다. 위에 나온 자를 목격했을 시 마을 회관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부모님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지하십시오. 여기는 꿈속입니다. 이 글을 음성으로든 문자로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귀하에게 전달되었다면 다행입니다. 저희는 특수상황관리청으로 지금 그곳에서 귀하를 안전하게 구출하기 위해 이 글을 송신하였습니다. 아래의 수칙을 잘 숙지하여 현실 세계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인간은 귀하뿐이라는 것을 숙지하십시오. 그동안 알고 있던 친구, 가족, 연인 모두 인간이 아닙니다. 이것을 인지한 다음 그들을 자세히 본다면 무언가 이질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절대 눈치챈 것을 그들이 알게 하지 마십시오. 평소처럼 행동하십시오. 1번 항목을 통해 이미 전달해드렸지만 인간이 아닌 그들은 당신이 꿈을 인지했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당신을 적대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출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정신적 문제에 관한 항목이 아닙니다. 생존자 중 일부가 두려움을 표출한 상태에서 그들의 모습이 더욱 기괴하게 보였다고 증언하였고, 이는 귀하가 2번 항목을 지키는 것을 몹시 어렵게 할 뿐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십시오. 아래는 귀하가 하늘에서 맨 처음 본 것에 따라 취해야 할 행동입니다. 만약 지금이 낮이라면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만약 밤으로 갑작스럽게 시간이 변하였다면 죄송합니다. 저희도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을 감고 다음번에도 귀하에게 이 수칙을 전달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별이 한 개도 보이지 않고 보름달이 보일 경우 그들이 귀하가 꿈을 인지한 사실을 모릅니다. 대체로 안전한 경우이니 5번 항목을 따르십시오. 시간은 충분합니다. 나 상황으로 변하기까지 보통 1일 이상 소요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십시오. 별이 10개 내외인 경우 몇몇이 귀하를 의심하고 있지만 아직은 괜찮습니다. 단, 꿈이나 현실 등에 관한 질문을 하는 개체에 관심 없다고만 대답하십시오. 시간은 10시간가량 남았습니다. 5번 항목을 따르십시오. 별이 많은 경우 유감입니다. 위 상황에서 귀환한 생존자는 현재까지 5명입니다. 귀환 방법은 5-1에 나와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약 3시간입니다. 해와 달이 모두 떠 있는 경우 당국에서 파견한 요원들 모두 이 상황을 확인한 시점에서 실종 처리되었으며 가까스로 1명의 생존자가 있었고 5개월간 집중 치료를 하였지만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큰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 멈춰 있으십시오. 눈이 사라진 다음 아래의 현상 중 하나로 변할 것입니다. 현재 눈이 사라지는 데 걸린 최단 시간은 1초이며 최장 시간은 3시간 32분 11초입니다.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만약 보름달이 아닌 다른 달이 보이는 경우 귀하가 현실로 복귀한 이후 당시 상황과 그곳에서 어떻게 탈출하셨는지 알려주시면 상당한 액수의 보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귀하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귀하가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분명히 친숙함을 느끼는 사람일 것입니다. 가까운 학교로 가십시오. 교실을 전부 수색하다 보면
교복 차림으로 서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오랜만이라며 인사하십시오. 곧 정신을 잃고 눈을 뜬다면 돌아와 계실 겁니다. 만약 처음 들어간 학교에서 누구도 찾지 못하였거나 다 상황인 경우 시간이 충분하시다면 다른 학교에서 시도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시간이 촉박한 경우 휴대전화를 꺼내어 연락처를 확인하십시오. 처음 보는 번호가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남성의 한숨소리가 크게 들리면서 어디냐라고 한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만약 위 상황에서 기괴한 웃음소리 혹은 위와 다른 말이 들린다면 그 즉시 전화를 끊고 다른 방법을 시도하십시오. 만약 끊지 못하셨다면 이 경우에는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끔 전화번호부가 비어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경우 귀하에게 남은 수칙이 전달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만약 5번 항목으로 탈출에 실패하였다면 지금부터 조금 위험한 탈출 방법입니다. 신중히 선택하십시오. 번 항목의 상황이면 이미 들켰을 확률이 높습니다. 최대한 빠른 탈출을 권장드립니다. 이후부터 1번, 2번 항목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시청을 통한 탈출 방법입니다. 이는 최단 1시간, 최장 5시간이 소요되며 주요 피해는 트라우마, 신체 결손, 사망입니다. 시청의 문이 열려 있을 것입니다. 시청의 내부는 귀하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관계없이 같은 모습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경비 개체에 들키지 않고 조용히 시장실까지 향하십시오. 경비 개체의 순찰은 귀하가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될 것이며 3층 시장실에서 시작하여 3층, 2층, 1층, 2층, 3층을 전부 순찰한 뒤 시장실로 돌아갈 것입니다. 시청 평문도를 참고하십시오. 시장실의 열쇠를 찾아 문을 연다면 곧 현실로 복귀하실 것입니다. 이때 한 장소에서 너무 오래 있지 마십시오. 시청에서 귀하가 주의해야 할 대상은 경비원만이 아닙니다. 한 장소에 너무 오래 있는다면 그들이 찾아올 것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생명의 필수적인 신체가 아니길 기도하십시오. 모서리를 너무 자세히 보지 마십시오. 보여선 안 될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마 비명을 지르는 귀하를 그들이 잡는 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집을 통한 탈출 방법입니다. 최단 30분, 최장 2시간이 소요되며 주요 피해는 꿈속의 남기를 선택하는 것, 신체 결손, 사망입니다. 집에 들어가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말고 가까운 거울로 가십시오. 문을 잠글 수 있는 방이 좋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과 눈을 마주치고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라고 계속 중얼거리십시오. 천천히 시야가 흐려지다 현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지도 눈을 마주치지도 마십시오. 만약 눈을 마주치거나 이야기했다면 귀하는 그곳에 남으려는 강한 충동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거울에 비친 귀하의 모습이 기괴할 정도로 웃고 있다면 다른 방법을 시도하십시오. 만약 시간이 없다면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그것이 가져갈 부위가 치명적이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최단 1분, 최장 4시간 소요되며 2021년 제8차 꿈세계 조사 이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 조치함. 당국은 귀하의 귀환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아유, 어서오세요. 그 오전에 전화 주신 분 맞죠? 단기 알바 하신다는 분. 이번 명절날 원래 가게 문을 안 열려고 했는데 사정이 좀 생겨서 그 명절 연휴 내내 문을 열어야 하거든요. 평소에도 바빠서 일손이 모자라서 급하게 구한 건데 어떻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알바비는 서운하지 않게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요. 이거 다 읽어보고 다 읽으시면 나오시면 돼요. 모르는 거 있으면 일하면서 천천히 저한테 물어보면 되고요.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마지막 주문은 마감 30분 전까지 받고 있습니다. 출근은 영업 시작 15분 전까지 출근하시면 되고 수요일, 금요일에는 마감 후 가게 청소를 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십시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탕후루 재료 및 기타 물품들을 발주한 트럭이 도착합니다. 만약 트럭 브랜드명이 싱싱택배가 아닌 나폴리탄 택배라면 어떤 물건을 실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차에서 물건을 전부 꺼내기 전에 그들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지 못하겠다면 점장인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탕후루의 주 재료가 되는 과일의 신선함을 위해 과일들은 특별히 아주 서늘한 냉동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냉동 창고에 출입할 때는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근무 파트너가 아직 출근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냉동 창고에 출입하지 마십시오. 냉동 창고에서 새빨간 무언가가 보관된 것을 보았다면 무시하십시오. 그것들은 그저 우리 가게만의 특별 재료일 뿐입니다. 봄, 여름철에는 괜찮지만 가을, 겨울에는 이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해가 짧아지면 여러분들이 근무할 때 달이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달빛이 가게 안으로 들어온다면 당일은 평소보다 30분 먼저 퇴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을 절대 벌리지 않고 손가락으로 탕후루를 지목하는 여인이 왔다면 지목하는 탕후루를 제외한 아무 탕후루를 줘서 보내십시오. 그녀가 입을 열어 말하기 전에 보내야 합니다. 납품된 과일들을 꼬치에 꽂아 주십시오. 크기는 큰 것과 작은 것을 섞어서 꼽아 주시길 바랍니다. 간혹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작은 과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일은 무시하고 다른 과일을 끼워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간식인 만큼 하루 동안 많은 손님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중에 정말 친절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손님도 있을 것이며 반대로 흔히 진상이라고 불리는 손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모든 손님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며 친절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찾아오는 손님들 중 계절과 반대되는 옷을 입고 있는 손님이 있다면 철저하게 무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왜 무시하냐고 우리에게 말하겠지만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반드시 무시해야 합니다. 저희는 소금을 설탕과 착각하지 않도록 매우 특별한 처리를 해두었습니다. 탕후루 가게에 어째서 소금이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끔 소금이 검게 타올랐다면 매니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일개 알바생인 여러분은 어떠한 조치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말린 꽃 탕후루를 주문하는 고객이 있다면 같이 근무하는 자에게 양해를 구한 뒤 함께 특별한 냉동 창고에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혼자 있는 상황이라면 정중히 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내가 나기 때문에 벌레는 물론 주변에 길고양이들이 올 수 있습니다. 다만 검은 고양이가 온다면 스스로 나갈 때까지 건들거나 내쫓지 마십시오. 가게 앞에 무수히 많은 탕후루의 꼬치들이 울타리 혹은 함정과 같이 꽂혀 있다면 여러분이 소지한 딱딱한 물건 중 하나를 등 뒤로 던지십시오. 곧 여러분을 대신해 줄 것입니다. 꿀타래의 일부로 짐작되는 달콤한 씨를 먹거나 보았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저희 업장은 이전에 꿀타래 또한 취급하였습니다만 해당 기술직 작업자의 급사 이후 꿀타래는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고인을 욕되게 할 만한 장난은 하지 말아주시길 바라며 적발시 해고뿐 아니라 법적 대응까지 할 것입니다. 탕후루 꼬치에 손을 다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탕후루 꼬치에 손이 비었다면 그 즉시 카운터 사람 맨 왼쪽에 비치되어 있는 식염수라고 적혀 있는 것을
상처 부위에다가 소독시켜 주십시오.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해당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탕후루의 재료는 반드시 과일 종류만을 사용합니다. 과일 종류가 아닌 것으로 탕후루를 만들지 않습니다. 재료 창고에서 육류나 꽃 등이 발견되었다면 그 재료들을 가게 뒤편에 비치된 검은색 쓰레기통에 넣어두고 뚜껑 위에 무거운 걸 올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할로윈 시즌으로 눈깔 탕후루, 혓바닥 탕후루 등 젤리 탕후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9월 말일에 물품이 들어오기로 예정돼 있으며 이 물품들은 첨장인 제가 직접 받을 예정이오니 여러분께서는 받지 마십시오. 꺼져 있는 포스 컴퓨터는 비상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경우 컴퓨터의 전원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가게를 마감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파트너 근무자의 유무와 냉동창고의 잠금 상태입니다. 만약 냉동창고가 열려있고 파트너 근무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파트너 근무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나오지 않는다면 냉동창고를 봉쇄한 후 퇴근해 주십시오. 탕후루는 본래 중국 전통 음식으로 강시들에게 바치는 음식이었습니다. 창고와 매장 한켠에 두는 탕후루들을 이틀에 한 번씩 새 것으로 교체해 주시길 바라며 회수한 탕후루는 반드시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9.4.5 업데이트와 동시에 이비스 페인트를 사용하면서 지켜주셔야 하는 안전수칙에 대해 다시 한번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수칙을 어겨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자사에서 최소한의 책임을 지지만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립니다. 이비스 페인트는 iOS, 안드로이드 및 윈도우용 그래픽 툴입니다. 앱은 유료 앱과 무료 앱 두 가지 버전이 있으며 유료 버전을 구매하시면 재설치하실 때 메뉴에서 다시 결제 내역을 활성화해 줄 필요 없이 다양한 툴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버전은 파란색 바탕에 로고가 그려져 있고 유료 버전은 검은색 바탕에 로고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iOS, 안드로이드 모두 동일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유료 앱에 검은색 바탕이 아닌 검붉은색 바탕이라면 앱을 삭제 후 다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핏 보면 티가 안 날 수도 있으나 목격담에 따르면 채도가 높은 검붉은색 계열이라고 합니다. 이비스는 과거 캔버스 크기에 따라서 레이어 개수도 제한했었으나 전 버전에서 레이어 생성 개수 제한을 해제하였고 지금은 원하는 만큼 레이어를 늘릴 수 있습니다. 만일 그림을 그리면서 레이어를 쌓다가 레이어 개수에 제한이 걸린다면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비스 페인트는 자사의 이름을 본따 이비스 페인트가 아닌 아이비스 페인트입니다. 다만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비스 페인트로 번역되어 본 수칙서에는 편의상 이비스 페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만일 수칙서 어딘가에 아이비스 페인트라고 쓰여 있다면 그 수칙서는 가짜이니 삭제 후 재설치하시길 바랍니다. 재설치 후 계속해서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화면을 캡처 후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이비스에서는 여러가지의 브러쉬를 지원하고 있으며 붓, 잉크펜, 만년필, G펜 같은 기본적인 브러쉬부터 레이스, 3D 같은 유료 브러쉬, 그리고 유저들이 직접 설정하여 업로드하는 커스텀 브러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비스에서는 피를 연상케 하는 브러쉬는 없습니다. 커스텀을 통해 만들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브러쉬 중에는 없습니다. 만일 피를 연상케 하는 브러쉬를 보신다면 사용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굳이 사용해야 한다면 바로 사용하지 마시고 커스텀하여 G펜과 같은 모양새로 만든 후 브러쉬펜의 이름을 G펜으로 변경 후 사용하십시오. 이비스에서 제공하는 프리소스에는 존재합니다. 이 점에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프리소스에서 잠들어 있는 그들을 구별할 수 없으니 가능하면 피 프리소스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스타일러스 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S펜의 필압 기능과 버튼 설정, 지우개가 달린 S펜의 경우 지우개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별도의 설정을 건드리지 않는 한 펜 쪽에서는 브러쉬 기능이, 지우개에서는 지우개 기능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런 설정을 건드리지 않았음에도 지우개에서 브러쉬 기능이, 펜 쪽에서 지우개 기능이 나온다면 아이비스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귀신은 우리가 하는 것에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제공하는 무료 브러쉬, 필터, 소재뿐만 아니라 결제 후 사용 가능한 유료 브러쉬, 필터, 소재가 있습니다. 브러쉬 같은 경우 30초의 광고를 보면 18시간 동안 별도의 결제 없이 유료 브러쉬 사용이 가능하지만 필터나 소재는 결제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를 하지 않았음에도 유료 필터나 소재 사용이 가능하다면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버그로 인한 현상이며 이를 이용한다면 파일에 심각한 오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결제를 하였음에도 소재나 필터가 해금되지 않았다면 불편하시겠지만 다시 결제를 진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존 결제건에 대해서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환불을 도와드립니다. 참조창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캔버스 모드와 참고자료 모드로 나뉘는데 캔버스 모드는 자신이 그리고 있는 그림의 전체 화면을 볼 수 있는 창이며 참고자료 모드는 참고할 사진을 띄워놓을 수 있습니다. 만일 참고자료 모드를 켰는데 기괴하게 울고 있는 사진이 있다면 즉시 그 사진을 참고자료에서 내려주십시오. 그 후 사용하는 기기를 재부팅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리시던 도중 갑자기 캔버스에 "너는 도망자야" 라는 글자가 적힌다면 술래잡기의 시작입니다. 핸드폰, TV, 컴퓨터 등 모든 전자기기를 통해 다니는 술래들을 피해 도망치십시오. 어떤 방법도 없으며 술래에게 잡히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비스를 사용하시다가 렉이 걸리거나 튕기는 일은 종종 있는 일입니다. 손가락으로 선을 못 그리게 막는 팜 거부라는 기능을 이용한다면 더더욱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유독 렉이 많이 걸리거나 튕긴다면 팜 거부 기능을 비활성화 시켜 주십시오. 이후로도 렉이나 튕김 현상이 지속된다면 약 3시간 정도 프로그램의 사용을 금지해 주십시오. 알 수 없는 존재가 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는 마지막 발악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을 이비스 내에 업로드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업로드한 그림을 저장 및 좋아요를 누를 수 있으나 싫어요 기능은 없습니다. 만일 자신이 업로드한 그림에 싫어요가 찍혀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그림을 내려주시고 다시는 그 그림을 업로드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도망자로 만들려는 속셈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내려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아이비스에서 제공하는 이비스 안전수칙입니다. 이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 2-1번 수칙 제대로 안 봤구나. 떡하니 아이비스 페인트라 써져 있는데. 나는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흔한 취업준비생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폐쇄된 역을 관리하는 정규직 채용 안내글을 보게 되었다. 한시가 급했던 나는 안내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다행히 지원자가 별로 없어서 바로 내일 면접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날 나를 포함해 4명이 있었고 내가 최종적으로 합격해버렸다. 첫 출근날 크게 어려운 일이 없을 거라며 별도의 교육 없이 바로 근무에 투입되었고 나는 80역이라고 하는 폐쇄된 역 1번 출구 앞에 서 있는 전번 근무자와 인수인계를 하고 일정표와 근무에 필요한 안내문, 손전등과 마스터키를 받았다. 그리고 이 역에 들어가기 전 전번 근무자가 말했다. 이 역 관리하는 건 은근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월급이 꽤 센 편이기도 하고요.
현우 씨가 근무하는 새벽 시간대가 그들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라 진짜 위험해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전번 근무자는 이 말을 남기고 떠났다. 나는 역에 들어가기 전 안내문과 일정표를 읽어보기 시작했다. 먼저 이 일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05시까지 80역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80역은 2017년 7월 29일 역내 대형 화재 사고가 있었지만 지속적인 원인 불명의 사망사고로 인해 2020년 2월 29일 폐쇄된 역입니다. 그러나 관리자를 고용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 후 역의 운영을 다시 시작할 목적으로 귀하를 뽑은 것입니다. 월급은 매달 15일 은행 계좌로 입금될 것이며 다른 시간대의 근무자보다 많이 지급될 것입니다. 당신이 맡은 시간대의 위험도가 가장 높기에 다른 시간대의 근무자보다 월급이 더 많은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안내문과 일정표를 지니면서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 내의 불은 지하상가 점포 내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켜져 있습니다. 1번 출구를 통해 계단을 내려갔는데 불이 모두 꺼져 있다면 다시 계단을 올라가 그대로 퇴근해 주십시오. 그 속에서 무언가가 당신을 노려보고 있어도 당신이 역 계단을 완전히 내려가 지하 1층에 진입하지만 않는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바로 달려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역 계단을 반쯤 내려왔을 때 잠깐 멈춰 역 내에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역 내에 그들이 당신을 추적할 수 있으니 집에 가던 도중 누굴 만나더라도 절대 말을 하지 마시고 곧장 집으로 가주십시오. 집에 도착하셨다면 오전 06시가 되기 전까지 절대 집을 나가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집까지 쫓아와 공격할 수 있으니 오전 06시까지 절대 현관문을 열지 마십시오. 오전 06시가 지났다면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에 자신의 상황을 알린다면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고 정상 출근 처리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를 악용한다면 그 책임은 퇴사 처리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23시 20분) 귀하는 지하 1층 2번 출구 바로 옆에 위치한 경비실로 가셔서 경비원 복장을 착용하신 후 역내 감시 카메라를 자정까지 감시하셔야 합니다. 감시하며 발생한 이상 현상들을 사무실에 비치된 작은 노란색 수첩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시 카메라를 관찰하던 중 노이즈가 끼는 카메라가 있다면 당일 해당 구역의 순찰은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카메라의 오작동일 수 있지만 그들의 함정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정. 이제 손전등을 들고 경비실에 비치된 부적을 삼킨 후 진압봉을 챙겨 경비실에서 나와 지하 1층을 순찰하며 혹시 모를 외부인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역내 조명이 모두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꺼진 것처럼 어두운 구석에서 당신을 주시하는 한 쌍의 붉은 눈을 발견하셨다면 발견 즉시 그 방향으로 손전등을 비춰주십시오. 손전등의 빛이 닿는 순간 그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01시 30분. 이제 경비실로 돌아가 부적을 2장 더 먹어주십시오. 그리고 경비실에서 나와 지하 2층을 순찰해 주십시오. 지하 2층은 과거 지하상가였으며 현재 확인된 가게는 80역 옷가게, 나인 미드나잇 편의점 80역점, 산상떡볶이, 그림이불, 스위트밸리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가게가 있으나 간판이 훼손되어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간판을 알아볼 수 있는 가게에만 접근해 순찰하여 주십시오. 02시. 이제 80역 옷가게로 들어가 창문에 블라인드를 치고 10분 동안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도 절대 나가지 마십시오. 그들이 문을 강제로 열고 팔을 뻗어 당신을 잡아당겨 가게 밖으로 끌어내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팔 길이는 일반적인 사람의 팔 길이와 같고 그들은
가게 안으로 팔 한쪽까지만 집어넣을 수 있으니 02시 10분 전까진 가게의 출입문과 창문에선 떨어져 있으십시오. 02시 10분, 이제 80역 옷가게에서 나오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풍경이 사람이 많은 북적거리는 풍경이라면 다시 문을 닫고 원래의 풍경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문을 열고 닫아 주십시오. 이 과정에서 팔이 가게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문을 잡아당겨서 열어주십시오. 다시 원래의 풍경이 나왔다면 밖으로 나와 지하 3층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옆에 위치한 화장실의 청소도구함에서 청소부 조끼를 경비복 위에 겹쳐 입고 물에 젖은 대걸레를 챙겨 산상떡볶이 집 앞에 빨간 무언가를 닦아주십시오. 묻은 게 좀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의외로 금방 다 지워질 것입니다. 청소는 무슨 일이 있어도 03시 30분까지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깨끗이 닦아놓을수록 가게 주인이 당신을 살려줄 확률이 높으니 참고 바랍니다. 시간이 남는다면 청소부 조끼를 다시 화장실의 청소도구함에 넣고 지하 2층 순찰을 계속하시거나 경비실로 돌아가 03시 30분까지 쉬셔도 좋습니다. 지하 3층 승강장은 03시 30분 전까진 절대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지하 3층의 승강장을 통해 80역에 진입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03시 30분, 이제 지하 3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반쯤 내려가 열차 진입 안내 방송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열차 진입 안내 방송은 다른 역의 진입 안내 방송과 동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은 폐쇄된 역이다 새벽 3시는 지하철이 끊기고도 남을 시간이니 열차 진입 안내 방송이 들리는 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합니다. 안내 방송이 송출되기 시작했다면 즉시 스위트밸리로 뛰어가 그곳에 있는 사탕을 아무 것이나 하나 입에 물고 홍삼사탕 2개를 챙긴 후 다시 지하 3층으로 통하는 계단에서 그를 기다리십시오. 스위트밸리는 지하 3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히 될 것입니다. 그가 계단을 올라오며 당신에게 근접할수록 당신은 강한 한기와 공포심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도 당신이 충분히 평정심을 유지하고 견딜 수 있을 정도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사탕을 하나 드셨다면 그는 당신이 돌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가 계단을 올라와 당신 옆에 섰다면 아무 칭찬이나 하면서 챙겨온 홍삼사탕을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지하 2층 상가를 돌면서 그와 같이 상가를 구경해 주십시오. 아마 상가는 사람이 많은 활발한 상가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며 모든 점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가 내의 모든 점포를 함께 구경하면서 그를 가능한 즐겁게 해주십시오. 그는 기분이 꽤 쉽게 좋아질 것입니다. 04시 55분, 이때가 되면 그는 가게 오픈 준비를 해야 하는데 열쇠를 잃어버렸다며 마스터키로 산상떡볶이 집의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할 것입니다. 그의 부탁을 수락하시고 산상떡볶이 집 앞으로 가십시오. 이때 가게 앞에 무언가를 깨끗이 잘 지웠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터키로 문의 잠금을 해제해 주신 후 뒤로 3걸음 정도 물러나 그에게 남은 홍삼사탕 하나를 주면서 인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가게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 것을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고 뒤돌아 가능한 침착하게 걸어서 경비실로 돌아가 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급하게 경비실로 뛰어가는 걸 그가 보았다면 당신은 절대 살아서 역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경비실에 도착했다면 환복한 후 노란 수첩을 챙겨 2번 출구로 나오십시오. 문은 마스터키로 열리거나 다음 근무자가 미리 열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2번 출구 앞에서 다음 근무자를 기다리고 다음 근무자가 도착했다면 자정까지 CCTV를 보면서 발견한 이상현상을 말해주시고 노란 수첩을 건네준 후 간단한 인사를 하고 퇴근하시면 됩니다. 위 일정표와 안내를 잘 따라서 함께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기를 바라며 행운을 빕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이 안내문을 읽고 순간 당황했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1번 출구 계단으로 진입했다. 그냥 시간표랑 안내만 잘 지키면 되겠지. 솔직히 내가 어딜 가서 이 돈을 받고 이래. 사람 일하는 거 다 똑같은데 뭐 별일이야. 계단을 내려가던 중 영내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발견했고 어둠 속에서 나를 노려보는 붉은 눈 7쌍과 눈이 마주쳤다. 어? 여기가 어디야?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잠깐만, 여기 오기 전에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는데. 마지막 기억이 엊그제 애들이랑 술 마신 이후로 기억이 없는데. 아니, 그나저나 여기가 어디야? 무슨 병원 같은데. 저기요? 아니 이게 대체 뭐야? 내가 꿈을 꾸는 건가? 아씨, 아까부터 뭐가 자꾸 밟히는. 저감 정신병원 환자용 안전수칙서? 내가 왜 정신병원에 있어? 그리고 왜 병원인데 의사 간호사가 한 명도 안 보여? 대체 뭐가 어떻게 돼가는 거야? 현재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곳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곳은 이곳뿐임을 잊지 마십시오.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를 전적으로 믿는 것만이 여러분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곳에 입원 수속할 때 여러가지 수속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다만 수속서 중에 신체 포기각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속서가 있다면 우리 간호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안내에 따라 주십시오. 그들은 아주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입니다.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오후 6시, 오후 9시 하루 총 5번 약을 복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 알약 혹은 액상 형태로 섭취 및 주사를 놓아드릴 것입니다. 알약을 지급받으신 분들은 약을 절대로 거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병세를 치료하기 위함이며 약을 먹는다고 죽거나 이상해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주위 환자들 혹은 여러분들 귓가에서 머릿속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우리 의료진을 전적으로 믿으십시오. 주사를 통해 처방되는 약은 일부 특수 환자를 위한 것입니다. 투약을 원한다 해도 특수 환자가 아니라면 절대로 지급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사를 통한 모든 약품은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어 환자 간 암묵적인 거래 또한 엄중 대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보인다면 깨 부숴버리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최대한 빨리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그 어느 곳도 거울은 없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거울이 아닌 여러분의 모습을 비출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대비해 놓았습니다. 단, 세수를 할 때 세면대에 물을 받아 여러분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배수구를 막고 물을 받아 여러분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을 시도했다면 2번 다시는 여러분의 2발로 화장실을 갈 수 없을 것이며 2손으로 씻지 못할 것입니다. 호신용품의 사용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호신용품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마지막 약을 섭취 후 문 밖에서 어떠한 소리가 들린다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소리는 여러분들을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소리를 따라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약을 섭취 후 문 밖에서 어떠한 소리가 들린다면 그 소리를 절대 듣지 마십시오. 그 소리는 삶의 끝자락으로 안내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귀를 막아도 그 소리가 들려온다면 여러분의 고막을
찢어버리십시오. 어느 날 머리 끝까지 하얀 천을 덮고 어디론가 실려가는 자의 모습을 본다면 그날 밤 여러분들도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겠지만 날이 밝아올 때까지 조금의 움직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없다면 잠들기 전 간호사한테 말해주십시오.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이며 의료진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간혹 사지가 절단된 환자들이 자신들의 팔다리를 의료진이 절단했다는 소리를 하곤 합니다. 그들이 병원에 있는 이유는 절단된 자신의 팔다리가 아직도 있다고 믿고 있어서이며 우리는 여러분의 팔다리를 자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의료진을 전적으로 믿으십시오. 환자실에는 종이와 펜, 컴퓨터와 프린트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정신 속 아픔과 힘듦을 마음껏 분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손상을 입히는 것은 안 됩니다. 병실 내에 꽃이 보인다면 즉시 간호사나 의사에게 말해 주십시오. 꽃병이 발견된 입원실의 환자들이 원인 불명의 결말을 맞은 뒤로 병원 내에 꽃을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 피안화라는 꽃이라면 그 자리에 두십시오. 간혹 복도에 처참할 정도로 피칠갑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보는 환각일 뿐 현실이 아닙니다. 이곳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어디론가 이어진 핏자국을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취침할 때 의료진들이 여러분을 단단하게 구속할 것입니다. 그들의 조치에 순응해 주십시오.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몇몇 환자들이 취침 시간에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들은 여러분을 보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밤중에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려도 놀라지 마십시오. 환자들마다 보이는 증세는 천차만별이며 무엇인가 보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무슨 일이 생겨 소리를 지르는 것은 아니니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주십시오. 우리 의료진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창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려도 놀라지 마십시오. 병원이 위치한 지역에는 고라니를 포함한 야생동물이 많습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병원 밑에 환자들 시체가 묻혀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도는데 알아볼 것도 없는 완전한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시체 따위를 매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병원 밑에 있는 것은 시체가 아닙니다. 병원 밖의 철창은 간혹 돌발 행동을 보이는 환자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시공해 두었습니다. 그곳에 붉은 손자국이 있다면 누군가가 탈출했다는 증거입니다. 탈출한 자의 안전을 위해 우리 의료진에게 말해 주십시오. 전율, 낭만, 안식, 위의 세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일종의 열쇠입니다. 저감 정신병원은 현실의 법칙에 구속되어 있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움직이고 변화할 것입니다. 이 끊임없는 변화를 우리를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라는 단어가 있으면 믿지. 안녕하십니까. 적화꽃 축제를 방문해주신 여러분, 저희 꽃 축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긴 리모델링 기간을 지나 몇 년 만에 다시 개최한 꽃 축제로 기존 낡은 시설들을 보수하고 찾아주시는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볼거리도 많이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오랜만에 개최하는 만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수칙서를 배부하고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시고 축제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적화꽃 축제는 2008년 첫 축제를 시작하였고 2020년 대규모 리모델링을 진행하여 약 3년간의 긴 공사기간을 거쳐 2023년 10월 11일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여 기존의 크기보다 약 1000평이 넓어졌고 꽃 종류도 500종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 곳곳마다 상징적인 랜드마크와
신규 포토존도 설치하였으니 즐겁고 여유롭게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서술했듯 저희 공원은 상상 그 이상으로 크고 리모델링으로 새 길이 생겨 아이들뿐만이 아닌 어른들마저도 길을 잃기 쉽습니다. 곳곳에 길을 잃으신 분들을 위한 실종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길을 잃으셨다면 부담 없이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원 꽃들은 유난히 향이 진하여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공원 입구에서 나누어 드리는 알레르기 알약을 드십시오. 알약을 드신 후 처음에는 코에 감각이 없거나 마비되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진통제 성분이 여러분의 코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마비된 느낌은 사라질 것입니다. 1시간이 지나도 마비된 감각이 느껴진다면 공원 의무실로 찾아오십시오. 약의 부작용 증상입니다. 의무실에 찾아오신다면 의료진들이 잘 처리할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 관람을 이어가신다면 여러분의 몸 중 일부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공원 하수구에서 나는 악취나 속삭이는 소리는 무시하십시오. 현재 공원 전문 관리 업체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일이니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꽃이 예쁘거나 향이 좋다고 꽃을 훼손하거나 꺾는 행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조경을 훼손하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행동이기도 하며 꽃들이 공원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주는 행위가 됩니다. 원하신다면 가이드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추가 금액이 발생하지만 가이드의 설명과 함께 관람하는 공원은 더 즐길 거리가 많아질 것입니다. 만약 소개받은 가이드의 명함에 내 몸이라 적혀 있는 자를 목격하셨다면 가이드를 바꿔달라 요청해 주십시오. 저희 가이드 중 내 몸이란 자는 없을 것이고 그와 함께 동행한 이용객분들은 현재까지도 실종 상태입니다. 식물에 물을 주고 싶다면 공원 노점상에 파는 생명수만 주십시오. 상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냥 평범한 물은 그들의 배를 채우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생명수는 오직 식물에만 주십시오. 절대 인간들이 마셔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한 방울이라도 생명수를 마셨다면 그 즉시 공원 내에 있는 비어있는 화분 중 여러분의 크기와 딱 맞는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후 가만히 계십시오. 공원 내에서 쓰는 비료는 비린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비린내를 극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3번 수칙에 나와 있는 알약을 드십시오. 알약 성분에는 냄새를 차단하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드십시오. 공원 외곽에는 적화 호수가 있습니다. 호숫물은 직원들의 관리 덕분에 항상 깨끗하고 맑습니다. 만약 호숫물이 온통 흙으로 섞여 탁한 상태라면 최소 호수 반경 10m까지는 멀어지십시오. 거대한 무언가가 호수 내에서 헤엄을 친 것입니다. 공원 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알록달록 농원, 우리나라 전통꽃, 식충식물구역, 다육식물 전시관, 유전자 개량식물, 그 외의 구역을 보았다면 공원관리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알록달록 농원은 꽃색이 특이하거나 조화로운 종자들만 모아놨으며 아름다운 꽃들을 보다 보면 어느새 푹 빠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꽃 종자들 중 양귀비라는 종은 없습니다. 저희는 오직 관상용 양귀비만을 심어놨습니다. 만약 꽃 종자 중 양귀비라 적혀있는 종자를 목격한다면 해당 꽃을 사진 찍어주신 뒤 새몸이라는 관리원에게 알려주십시오. 작은 사례도 있으니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통꽃 구역은 가을 이벤트가 진행 중이며 9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합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의 토종 꽃들만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외래종은 없습니다. 만약 외래종을 봤다면 구역 내에 있는 각시탈 조각산 근처에 5분간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식충식물 구역은 각국에 서식하는 위험하고 독특한 식충생물들만을 모아놨습니다. 식충식물 구역 외곽에 있는 출입 금지 구역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며, 이를 무시하고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해당 공간에는 아직 세상에 공개되기 이른 생물들이 존재하며 현재 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다육식물 전시관은 아프리카 내에서만 서식하는 다육식물들을 전시해 놓은 구역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구역은 현재 폐쇄된 상태이며, 이 구역 근처를 지나가게 되신다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프리카에서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가 창궐하였으며, 바이러스의 유력한 근원지는 식물로 판별났으며 위생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유전자 개량 식물구역은 SM 유전자 연구 주식회사에서 유전자 개량을 하여 만든 식물들을 전시해 놓은 곳입니다. 유전자 개량종이다 보니 기존의 식물에서 볼 수 없었던 색다른 무늬와 생김새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유전자 개량 식물구역에 입장하실 때는 부디 휴대폰 혹은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파로 인한 식물들의 2차 변형은 저희조차 통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공원 곳곳에서 굿즈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묘목과 마스코트 굿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을 이벤트를 맞아 20% 세일 중이니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상품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다면 해당 상품이 무엇인지 알려하지 마십시오. 혹 그만큼의 돈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구매하지 마십시오. 간혹 꽃들이 뿌리채로 뽑혀 길거리에 버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만지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관리인들이 일부러 뽑은 것이며 자세히 관찰해보면 이유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원 내의 쓰레기통을 자세히 보지 마십시오. 수칙 중 가장 중요한 수칙입니다. 여기까지 공원 내에서 관람객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즐겁고 안전한 관람을 위한 조치이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아름다운 관람 되십시오. 아래에 나온 식물을 목격한다면 그 즉시 공원 측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원 곳곳에서 원인 불명의 이유로 있어서는 안 되는 식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해당 식물의 근원지를 알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신고 부탁드립니다. 해당 식물들은 극도의 위험성을 띠고 있으니 절대로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저희 공원 측으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5분 내로 공원 대응팀이 출동할 것이니 그때까지 최대한 해당 식물과 멀어지십시오.